제47화 어디 한번 해봐요. 문제사람이 퇴임을 2주여 앞둔 어제 출입 기자들과의 초청 행사에서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잘 아실 거라면서 이번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본인은 잘 되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위장우파 이준석이 스탠스를 바꾸고 재심의하자고 밝힌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준석이가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건 24일 18시경. 재검토 결과 재논의 결론이 난 것은 25일 어제 점심시간도 전인데 문제사람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초청 행사를 가진 건 같은 날 오후 4시니까 이 새끼는 준비한 거 아니면 즉흥적으로는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요. 자다가 남의 허벅지 긁는 소리도 아니고 중재안이 파기 수순으로 들어가고도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좀 딱하다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한편 이날 행사에서 문제사람은 5월 9일 오후 6시 마지막 퇴근을 시작으로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갈 거라고 했다는데 아니 씨발 그게 네 마음대로 되니? 당장의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 월성 1호기 불법 회로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의심되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 감옥 한 번 안 간 사람은 부엉이 바위 노무현뿐인데 무슨 배짱으로 평범한 국민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자신하나요? 일단 드루킹 사건은 총선, 지선도 아닌 대선에 사용된 시스템입니다. 만일 문제사람이 이를 알고도 묵고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적 토픽으로 기록될 거예요. 결과에 따라 우리는 5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지 하는 벙찜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해당 사건으로 수감 생활 중인 김경수는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정치 거물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그 누구의 재가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 시스템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음은 월성 1호기 불법 회로 사건이에요. 그네 언니가 7천억을 써가며 재정비한 이 원전이라는 것은 낙후되거나 위험해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일종의 허가 시간을 갱신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문제사람은 젖발 영화 한 번 보고 오더니 5년을 더 쓸 수 있는 이 시설을 폐로하라고 지시해요.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기 때문인데 이때의 라이징 스타가 바로 대선 출마까지 했던 최재형 의원입니다. 여하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정권 아래 기각되었으니 재수사를 통해 백운규와 그 윗선으로 의심받는 문제사람까지 배임으로 엮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에요. 현 울산시장 송철호는 과거 선거에서 8번 낙선한 정치낭인이었습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나선 김기현과 견주기엔 체급도 낮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였죠. 하지만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가 김기현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을 펴고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가 김기현을 타이트하게 수사하면서 결국 송철호의 당선을 도왔다는 스토리죠.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라 많이들 기억할 것 같아요. 끝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타이 이스타제 사건인데 문제사람 사위 취업 특혜 의혹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민주당 이상직이 수감된 상태이고 정황적 근거가 비교적 뚜렷하며 수사 진행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파 여러분,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특활비, 양산 사저 논란, 부동산 논란 같은 잔챙이들은 언급도 안 했는데 3분 언저리에 끝내야 하는 제 채널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다 줄 만큼 문제사람의 혐의는 현재 차고 넘치는 중입니다. 그네 언니가 돈 한 푼 받은 것 없이 뇌물죄로 수감될 당시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다려지는 문제사람 앞으로의 인생이에요. 양산에 거금 들여서 도로공사도 하고 톨게이트도 뚫고 사옥도 올려놨는데 어쩌죠 평범한 국민으로 살기엔 너무 개처럼 산 것 같은데 검수완박도 물 건너간 마당에 문제사람 이제 이름 지키려는 여러분 어디 한번 해봐요.